네, 마켓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된 이야기 마켓네이커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오후에 주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가 오후까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논의의 핵심이 AI, 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인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로봇 장기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장기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로봇 관련해가지고 핫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란복특법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요. 이젠 정부가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기름을 얹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과 뭐 자율주행 AI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이게 새로운 산업인 군이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화한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책 발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중장기성이 더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제도적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준다고 본다면 R&D 비용 절감이나 사업화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고 보면 로봇의 생태계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성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중장기성으로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로봇 3만 대 대량 생산에 대한 계획 발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룹에서도 로봇 관련돼서 밸류체인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현대차가 로봇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요즘에 갑자기 나온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갑자기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현대차 관련 호재나 이런 부분을 온전히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 생산 라인 자동화나 이런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현대모비스랑 현대유아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완성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보다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뭔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물류, 로봇 이렇게까지 다 엔드-투-엔드 밸류체인 전략으로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가 진짜 로봇 관련해가지고 진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 관련주들이 뭐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협력사들을 약간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클로봇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는 약간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현대차 관련 얘기가 나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온전한 수혜는 지금은 현대무벡스가 차트상으로도 나왔다시피 계속적인 고점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관련 호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와 클로봇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치의 80%를 옵티머스 로봇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봇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에서는 선도주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이게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랑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사업, 그리고 센서, AI 이게 다 접목돼 있는 부분이 휴머노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보시면은 바퀴가 달리면 자동차, 아니면 다리가 달려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AI가 접목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센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더 안정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넘어지거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배터리가 잘 지켜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차례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랑도 엮여주면서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부품주 기업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완성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부품 관련해가지고 뭐 SPG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감속기나 액츄레이터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사업 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품주, 로봇 감속기 아니면 액츄레이터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멀리 봤을 때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속화나 이런 부분이 휴머노이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말 자체로 어떻게 보면 사람도 길 가다가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로봇이 넘어졌을 때 이때 배터리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파손이 안 나려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현장이 어떻게 보면 가정 안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뭐 어떻게 한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바깥에 외부에 주차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정에 들어왔을 때 화재나 이런 부분이 취약성이 더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주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거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된 로봇 기업들, 완성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쨌든 머스크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PG나 로보티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로봇도 약간 큰 틀로 보면은 휴머노이드가 있고 아니면 산업용 물류 로봇 약간의 이쪽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동화 물류나 아니면 이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은 왜 더 각광받고 있냐라고 본다면 노사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노사 리스크의 회피 수요가 더욱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치컬 AI 1등 국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본다라고 보면은 자동화 물류나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다 긍정적인 포인트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화 물류랑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랑은 약간 크게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휴머노이드는 보다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의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한다고 본다면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은 약간 공장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첨단 산업, 뭐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이쪽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어떤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수혜가 제일 많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요 근래 갑자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설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이 로봇이 하드웨어 쪽만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A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라우 로보틱스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전고체 배터리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부품
부품주들이 완성품보다는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밸류체인을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투자 포인트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밸류체인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방대하잖아요. 네.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시는지도 대표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부품 쪽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분들하면 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 너도 나도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많이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네. 어떤 업체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부품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품주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로봇 하나하나 이 부품이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감속기와 액추레이터 뭐 이런 부분은 정밀도, 내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뭐 자동화 물류 관련해가지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완성품 같은 경우에 특정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뭐 시장에서 약간의 성장성으로 자동화 쪽이냐 아니면 휴머노이드 쪽이냐 약간의 이 부분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뭐 나중에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쪽 산업이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화 물류 쪽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아니면 휴머노이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더뎌지면서 자동화 물류 쪽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품 관련 기업들은 다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부품의 수요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부품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지만 뭐 감속기나 액추레이터, 뭐 전고체 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액추레이터가 제일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즘에 정말 잘 가고 있는 로봇주가 뭐냐라고 본다면 로보티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엔 뭐 하이젠 RM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종목들 다 어떻게 보면 액추레이터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필수 부품, 이 부분이 약간의 국산화,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이 맞물릴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주들을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라는 게 급등을 한다면 또 조정 국면에 들어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단기적인 매매 전략과 또 중장기적인 전략 좀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이 있다면 그거까지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단기랑 중기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로봇 네. 관련 주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시장 초점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그걸로 실적이나 이런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이젠 RNM이라는 이 종목이 단기성으로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휴머노이드 액추레이터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을 주관을 하는 기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액추레이터 산업과 이런 부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SPG라는 종목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2%가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적자보다는 흑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감속기 관련 시장 점유율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 올라갈 가능성, 약간의 기대감보다는 안정성이 더욱더 올라갔다. 왜냐?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로봇 관련된 산업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 나누어서도 전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산업이 다 크긴 하겠습니다만 성장을 할 때 무엇보다 주목해봐야 될 것은 부품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관련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